딱 매수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죠. 매수 급속 캔들 딱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총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버는 정보 부의 신호 포착입니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설 연휴를 맞이해서 종합 선물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매매 방법 그리고 원리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종목은 휴마시스고요. 이 종목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물론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총 5가지의 지저스 매매 방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박스들이 쳐져 있죠. 이 박스들은 결국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리면서 비율 지저스 등 가격대 지저스 등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박스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박스를 칠 때는 이미 과거였죠. 자, 그러면 이미 시간이 이렇게 지난 다음에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 한번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방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박스를 한 거 치고요. 그리고 이 박스 그대로 위로 쌓아서 또 박스를 만들 수 있고 혹은 이 박스의 크기만큼 그대로 위로 올려서 박스의 크기를 쌓을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박스의 절반을 잘라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박스의 크기, 요 4개의 박스를 하나의 박스라고 보았을 때 요 크기만큼 또 쌓아서 또 하나의 박스의 크기를 또 만들 수가 있고, 그죠? 다음에 요거는 마찬가지로 또 이 박스의 절반을 자르고 또 잘려진 박스의 또 절반을 자르고 이런 식으로 박스를 나눌 수 있다. 이것이 비율 지저스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요게 1이라고 봤을 때 요게 1이 되겠고요. 다음에 요게 2라고 보면 요게 2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이 박스랑 1대1 관계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해당 박스와 해당 박스가 1대1 관계일 때 이 해당 박스를 절반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이 박스도 절반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하나의 해당 박스를 쌓았을 때 그 위에 똑같은 해당 박스를 쌓을 수 있고 이 해당 박스를 2개를 하나로 합치게 되면 그 위에 또 이 해당 박스와 같은 크기의 박스를 또 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1대1 비율, 거의 1대1 비율로 이야기하는 비율 지저스에 많이 설명을 하고 또 혹은 요게 요 박스 하나만큼 이렇게 박스 2개를 쌓았을 때 이게 또 2대1의 박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 박스를 과거에 그렸습니다. 이미 과거가 됐죠. 왜냐면 이 정도 때 그렸으니까요. 그러면은 이때를 이제 살펴보았을 때 여기에서 나왔던 이런 지지와 저항이 반복될 것이라고 봤던 이런 지저스들이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런 지지와 저항이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던 이 가격대의 지저스 자리가 결국에는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했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리고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는 이미 저희가 그림만 봐도 이대로 지저스가 적용이 됐구나. 과거를 보고 그림을 그렸던 게 그냥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영향을 주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죠. 자,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지저스들이 있었는데 그럼 이건 무엇이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스가 있고 그 위에 박스가 있으면 1대1이 된다고 했죠. 아까 전에 저희가 요 2개를 합쳐서 2, 요 2개를 합쳐서 2가 될 수도 있고요. 요게 1이기 때문에 요 반을 또 갈라서 또 1, 1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요거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되시죠? 하나, 1, 1 그다음에 요거와 요거를 또 반으로 나눠서 요걸 또 1, 1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보이는 요 지저스, 여기서 보이는 요 지저스 자리 있죠? 그럼 요게 이제 하나의 박스가 되겠죠? 이 하나의 박스를 또 반을 나눌 수 있겠죠? 이 하나의 박스를 또 반을 이렇게 딱 나눠보면 어때요? 여기에서 이런 지저스들의 움직임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게다가 여기는 어때요? 이평선 지저스도 됐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율로 나눠보고 그려보는 것이
미래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봉 혹은 주봉, 월봉을 보면서 이런 지지와 저항 자리를 그려보는 것을 습관화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려보는 것을 습관화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종목은 여기 보이시는 요 242평, 242평이 검은선인데요. 검은선을 보시면 어때요? 여기 자리에서 여기서 보시면 242평에서 저항을 계속 받았죠. 그죠? 여기서 저항받고 여기를 돌파해주면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급등을 보였던 그런 종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242평이 크게 의미를 지니는 종목이다라고 우리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242평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서 쌍바닥의 모습을 그리면서 상승하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혹은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발생했었던 이런 저항자리, 이런 저항자리를 지지받고, 그죠? 그리고 여기를 지나서 다시 한번 내려왔더니 또 242평에서 지지를 받더라 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특정 2평이 지지와 저항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여기 보시는 이 비율 지저스고요. 그 다음에 242평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평선 지저스에 속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5위평이 이거죠. 5위평을 그대로 내려오면서 어때요? 역배열이 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역배열이 되면서 가볍게 역배열이 되고 5위평 저항을 계속 받다가 5위평 딱 저항을 돌파했죠. 5위평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22평과 5위평 사이에 양봉이 딱 껴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마찬가지로 이평선 지저스라고 볼 수 있지만 요거는 이제 22평과 5위평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기 직전에 양봉이 들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지저스 자리다. 그리고 그런 매매법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도 결국에는 딱 매수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시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긴 장대 음봉이 나온 다음에 긴 장대 음봉이 나온 다음에 갭을 띄우면서 아래에서 이 양단봉 혹은 도치 캔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나온 거, 이게 뭐였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런 형태 바로 모닝스타 새별형 캔들이었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급소 캔들이 되죠. 하락장의 바닥을 알 수 있는 캔들. 그런 형태가 여기서 발생을 했죠.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 갭을 여기서 종가 그리고 여기서 시가 갭이 딱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갭이 좀 작지만 이렇게 딱 내려왔다가 브레이크를 딱 잡고 내려오는 이 하락을 브레이크를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매수로 올리는. 근데 여기서 그냥 브레이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평선 지저스처럼 242평에서 딱 의미 있는 곳에서 지지를 받고 이런 상승의 바닥 캔들, 매수 급소 캔들 딱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242평 지지받았을 때, 게다가 지지받고 난 다음에 여기서 새별형 캔들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새별형 캔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5위평, 22평 사이에 양단봉이 나왔을 때, 총 이렇게 세 군데의 매수 포인트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자리가 이전에 저희가 그림을 그려놨었던 그런 지저스 자리와 맞닿아 있는 자리라는 거. 그리고 요건 약간 변형형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일전에 상한가 매매법이라고 해서 상한가 간 캔들을 관리를 할 때 선 두 개만 그리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앞에 보이는 이러한 개분봉 이런 캔들의 시가 그리고 고가 자리를 우리가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런 자리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이런 자리를 눈여겨봐야 되냐면 이런 자리가 과거에는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는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가 돼서 주가가 밀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돌파해내 준다면,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던 자리를 돌파해내 준다면 매수세가 그만큼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자리를 이렇게 돌파해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또 저항받았지만 여기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즉 여기가 또 지저스 자리가 되면서 이 자리가 강한
매수 우위 구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런 저항대, 이런 저항들을 강하게 돌파를 해 주었기 때문이죠. 네, 게다가 최근에 거래량도 들어왔고요. 네, 그래서 상한가 매매 변형이지만 이것도 가격대 지저스의 형태로 강한 저항이 들어왔던 이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해내 주면서 발생하는 이런 매수 우위 구간에서 우리가 또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거. 예, 여기 구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요 캔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보시면 제가 매수 급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가 바로 이렇게 새별은 캔들이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만들어지는 이런 망치형 캔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이런 망치형 캔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망치형 캔들이 하락일 때는 하락을 멈추는 역할을 하고 있고 상승으로 올라갈 때는 상승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이 망치형 캔들이 상승을 이어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네, 그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가 바로 강한 저항을 돌파했었던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나오는 이 망치형 캔들. 그러면 어때요? 네, 딱 요 자리가 딱 됐을 때 이미 여기는 강하게 저항을 돌파해내준 자리구나.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매수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전에 있었던 이런 매물들을 다 소화해내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물량을 다 넣어주고 이렇게 주가가 올려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자리, 이 캔들에서 또 들어가 볼 수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여기죠. 매수급소 1번 자리를 활용해서 매매를 또 진행해 볼 수 있었던 자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비율을 이야기해 드리면서 이런 자리는 이제 저희가 가격대로 이미 유의미한 지지와 저항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 구간은 우리가 보면서 어떤 게 있었을까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의미 있게 지지와 저항이 나오는 이런 자리를 보시면 대충 24,100원대 구간에서 한 300원 이 구간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24,100원에서 300원 구간이요. 자, 이 구간을 분봉으로 한번 보실게요. 일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봉의 해당 구간을 한번 분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분봉으로 살펴보니까 어때요? 24,100원에서 300원 구간. 네, 이 구간 사이에서 무엇이 발생을 했죠? 네, 그렇죠. 여기 구간에서 저항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죠. 즉, 일봉에서 살펴보았던 이런 유의미한 저항 자리가 분봉으로 살펴보니까 이런 자리가 결국에는 저항 자리로 작용하더라. 그러면 이런 저항 자리를 결국에는 이렇게 돌파를 해 주었을 때, 이렇게 돌파를 해 주었을 때 우리는 이런 저항을 돌파해주는 강한 매수 우위 구간이 발생을 하였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단타로 대응을 해볼 수가 있었겠죠. 네, 이렇게 비율과 관련되어 있는 이 가격대의 지저스, 이 가격대 지저스가 결국에는 일봉상의 지저스 자리를 가격대를 유추해 보니까 분봉상에서 그 자리가 결국에는 통용이 되더라. 그래서 이 가격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유의미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주봉에서 볼 수도 있겠고요, 일봉에서 볼 수도 있겠고요, 분봉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5분봉으로 한번 넘어와 보시면 제가 이것도 변형이긴 합니다. 이것도 일봉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분봉상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여기서 무엇이 발생을 했느냐.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쌍바닥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쌍바닥이 발생을 하면서 상승을 했더라. 그래서 이런 쌍바닥 자리에서 우리가 또 매매를 이어나갈 수 있겠더라. 왜냐면 앞에 올라가면서 저항을 받았죠.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그죠? 이런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다시 한번 돌려내세우는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구간에서 매물을 소화해 주면서 그리고 이제 매도세가 많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매수 우위 구간을 차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진정한 쌍바닥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면서 이제 이 종목은 이렇게 상승을 할 준비를 했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서 매매에 이어나갈 수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쌍바닥 매매도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또 보시면 추가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눌렸죠. 눌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고 올라가는 이런 쌍바닥을 그리면서 무엇이 발생을 하였느냐. 이거는 꼭 쌍바닥이 아니라 외봉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봉이어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이평선이 5이평이 이렇게 올라가고 12평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뭐가 나왔죠? 네, 그렇죠. 좀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죠.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다시 한번 여기서 뭐가 나왔죠? 네, 골드 크로스. 즉 이거죠.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골드 크로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보이는 양봉. 네, 이런 양봉 자리에서 우리가 또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죠? 자, 다시 이게 결국에는 보시면 이런 N파동의 형태를 그리는데 이 N파동을 그리는 요 눌림 지점에서 우리는 쌍바닥이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쌍바닥을 그리는 과정에서 꼭 쌍바닥은 아니어도 됩니다. 외바닥이어도 되는데 상관없지만 이평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이평선이 이렇게 5이평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12평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데드크로스 나고 다시 골드크로스가 나면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이평선의 N파동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면서 이렇게 데드크로스 나고 골드크로스가 나면서 요 위에 5이평 위에 이렇게 양봉이 딱 안착을 하게 되면은 요때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돌파 자리다. 이 자리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N파동의 상승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봉상으로도 이렇게 적용이 되지만 분봉상으로도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캔들 뭐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매수가 들어가도 됐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저항자리 있죠? 네, 이런 저항자리, 그리고 이 저항자리가 앞에서 보이는 요 저항자리랑도 맞닿아 있죠. 이런 저항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요런 캔들, 돌파가 나오고, 이제 상승으로 매수 우위를 확실하게 우리가 파악을 했구나라고 본 다음, 지지받아야 될 곳에서 지지받는, 제가 급등 종목 시가 매매에서 말씀드리는, 이렇게 그려드리는 요거 있죠. 제가 말씀드리기에 시가를 기준으로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시가를 깼다가, 다시 한번 시가를 돌파하거나, 돌파 지지받거나 요 자리나 돌파하거나 돌파 지지받거나 요 두 자리가 진입 포인트가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런 강한 저항 여기를 깼다는 거 저항이라는 거죠. 이 저항 자리를 돌파하거나 돌파 지지하거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강한 저항 자리를 돌파했거나 돌파 지지했거나 하는 자리에서 진입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죠. 같은 맥락입니다. 맥락은 왜냐면 여기가 강한 저항 자리니까 올라왔다가 여기를 깼다가 여기를 돌파하거나 돌파 지지하거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되어 있는 5이평 12평 골크되는 양봉 이 자리에서 진입해 볼 수 있었겠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단타를 할 때 3분봉입니다. 3분봉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3분봉이고 3분봉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세력 입장 세력 잔존 요거 세력 단타 매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세력 단타 매매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상승할 것 같죠. 그러나 이렇게 눌렸을 때 과연 이게 진짜 눌림인지 혹은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다가 마지막 피날레를 주고 그냥 이렇게 죽을 종목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으면 어때요? 여기서 세력이 크게 딱 들어온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다음에 세력 물량이 들어왔구나 라고 파악을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눌림이 발생을 해도 어때요? 물량이 크게 줄지 않죠? 줄지도 않고 눌림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데서 진입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런 데서 진입을 해볼 수도 있고 이런 데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면서 진입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부분을 이 지지받고 있는 이런 부분을 깨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싹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캔들 자리에 들어왔고 물량 남아있고 물량이 크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 싹 올라가면서 여기도 싹 올라가는 이전에 있었던 이런 저항 자리죠. 저항 자리를 싹 돌파해주는 이런 데를 보고 또 진입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진입을 했을 때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총 10가지 매매 방법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종목이었다. 휴마시스라는 종목은 말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비율을 가지고 나눴던 비율 지저스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 미래까지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이평에서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다. 이거는 아까 242평이었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22평, 5이평인데 22평과 5이평 이렇게 역배열로 가다가 5이평에 저항을 받고 내려오던 주가가 이렇게 5이평과 22평의 딱 사이에 걸쳐지면서 이 사이에서 조그마한 양 단봉이 나왔을 때 요때 우리가 매수 포인트다라고 보고 진입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지속적으로 5이평에 저항을 받던 주가가 이 5이평을 돌파해 주면서 그러나 22평과 5이평의 역배열 상태에서 싹 이렇게 말아올리면서 요 사이에 양단봉이 딱 끼면서 매수로 전환되는 그때가 이제 매수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추세 전환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라고 말씀드린 거 이평선 지저스 연관된 내용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요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캔들은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요런 자리에서 샛별형이 나오면서 바닥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캔들이 나왔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상한가 매매,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상한가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앞에 보면서 이런 저항 자리를 보고 이런 자리에서 눌림해서 진입을 해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어때요? 여기가 상한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크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앞을 봤더니 어때요? 이전에 있었던 이런 저항 자리를 돌파해내주면서 딱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자리였다. 게다가 이런 자리가 어디였죠? 딱 매수 우위가 나오면서 발생했던 캔들이 이런 망치형 캔들이 나왔고, 이 망치형 캔들은 하락할 때는 하락을 멈추는 역할, 상승할 때는 상승을 이어주는 역할로 나오는 캔들이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이런 망치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었겠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보고 진입해볼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과거에 있었던 이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에서 다 확인해 볼 수 있었지만, 일봉상에서 이런 자리는 잘 안 보였던 자리죠. 이런 자리가 잘 안 보였던 자리인데 이런 자리를 분봉상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돌파해내주면서 상승으로 이어지더라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5분봉에서 봤을 때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도 확인해 보면서 쌍바닥이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사용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저가가 높아지는 형태의 이런 쌍바닥을 보면서 쌍바닥 매매도 진행해 볼 수 있었겠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5위평과 12평이 데드크로스 골드크로스가 되면서 나오는 이런 5위평 돌파 양봉, 이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진입을 충분히 해볼 수 있었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런 자리이면서 플러스 여기 보이는 이런 저항을 돌파한 자리, 그리고 돌파 지지받는 자리.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돌파한 이 캔들 있죠. 이 캔들의 중심을 또 지켜주죠. 이렇게 중심을 지켜주면서 결국에는 중심을 훼손시키지 않고 여기서 보이는 이러한 상승 파동도 그대로 이어나가는 자리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게 다 양봉이지만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강한 저항을 돌파해주는 의미 있는 캔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3분봉상에서는 이렇게 세력이 입장을 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세력이 입장하면서 들어왔던 이런 물량들이 크게 빠지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구나, 세력이 그대로 남아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눌린 구간에서 우리가 이런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라는 거죠. 여기서 이미 세력이 털고 나갔으면 이런 지표가 이렇게 떨어졌겠죠. 떨어져서 이런 데는 빨리 도망가야 이런 거를 맞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걸 보면서 버텨도 되겠구나, 이런 데 진입해도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총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VC노포차 카페와 블로그가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링크가 있고요. 링크를 통해서 카페와 블로그에 오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다양한 무료 정보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라보라고 해서 부심포와 라이브로 보나요? 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1시간가량 라이브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공부하면서 함께 실력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가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주식의 기초부터 실전 지저스 매매에 이르기까지 부심포 아카데미로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얼리버드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월 6일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부심포 홈페이지가 있고요, 해당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이렇게 부심포 아카데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리를 알고 차트를 보면 주식이 보입니다. 주식의 본질을 파악하고 세력의 신호를 포착하여 수익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 신호 포착이었습니다.